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제넥신이 좀 반등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더 올라갈까? 아니면은 더 밑으로 빠질까? 아니면 언제 우리가 잡아야 되고 언제 비중을 다시 한번 추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가 빠졌다가 올라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추천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제넥신 분석에 앞서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넥신 분석에 앞서서 다시 한번 좀 다른 종목들, 우리가 만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나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만도를 우리가 37,000원 이쪽 라인에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결국에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45,000원, 이거 수익 챙기고, 소량 남은 물량은 더 보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방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만도 이렇게 만도가 이렇게 지금 목표가 45,000원 오늘 정정을 했어요. 원래는 41,000원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워낙 힘이 좋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어요, 만두를. 자, 목표가를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 여러분들도 분명히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었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았고, 타이밍도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만도가 자동차 섹터로 관련을 해서 충분히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도 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도 말고도 자, 어제는 페노션으로 수익이 났고, 자, 유사한 패턴이라고 해서 대주산업을 오늘 또 수익적인 부분도 났어요. 페노션 대주산업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이 났고, 다음 종목은 우리가 방에서만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페노션이랑 대주산업은 이 호가 들어오는 거 차이를 두고, 페노션 세력들이 좀 대주산업으로 옮겨갔나 싶을 정도의 호가에 굉장히 팔고 사고 이게 굉장히 유사성이 뛰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주산업을 방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차트적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 라인 자체를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방에서 이미 매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만도 수익 나신 거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도를 저처럼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고 시장을 이렇게 꼼꼼히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00만원, 200만원짜리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싼 방에 간다고 해서 만도를 디테일하게, 여러 종목들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주고, 시장 분석을 해주고, 그러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처럼 이 꼼꼼한 사람들이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앞으로 뭘 해도 안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익 나기가 힘들 부분인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개월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6개월짜리 하면은 하루로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가장 베스트긴 해요. 근데 나는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너무 불안정하고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한 달이든 두 달이 되든
여러분들이 일단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시장 보고 종목들 매수 뭐 한 주, 두 주라도 매수하시면서 주가 움직이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만 이적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인증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소록수랑 이렇게 인증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금 뭐 시장 장 마감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니까 뭐 오늘 시장 내용이랑 내일 우리가 담아봐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 다 전날 미리 다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 나신 분들 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좀 제넥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 문제점 자체가 MSCI에 뭐 편입이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MSCI에는 좀 편입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넥신이 왜 빠졌냐고 하면은 뭐 파이프라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제넥신 자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없는데,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묶여 있는 게 있어요. 자, 코로나 개발을 하겠다고 뭐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뭐 자체적으로 뭐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일상이에요. 다른 데 뭐 화이자, 모더나 보면은 뭐 2상, 3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데 뭐 임상 진행하는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느리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내년 9월 달을 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너무 화이자 FDA 신청을 한 화이자보다도 굉장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9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뭐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늦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9월 달이 된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에 뭐 화이자나 이쪽이 뭐 개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놓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여기 회장 자체가 글로벌 업체들보다 개선된 이제 백신 제품을, 자, 그리고 뭐 그때라도 뭐 개발이 된다고 해서 뭐 제품을 백신을 만들면은 사용할 곳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9월 달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화이자랑 뭐 외국산 백신을 들여와서 내년 초부터 이제 고령층 좀 위험 그룹 대상으로 접종에 나서겠지만, 이 모든 수요 자체를 좀 충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때는 우리 백신을 사용할 거다라고는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과연 이거는 어떤 누구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뭐 제넥신 자체에서도 9월 달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화이자 백신이나 뭐 모더나 백신, 뭐 글로벌 백신이 효과가 별로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제는 제넥신으로 좀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에서 안 되면은 그 다음은 좀 제넥신이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치료제랑 함께 제넥신 뭐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뭐 화이자 백신 자체가 안정성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백신을 뭐 영하 80도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운송이나 저장 이 부분에서도 좀 더 편리해져야 되고, 분명히 이거는 좀 화이자의 약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뭐 솔직히 영하 80도에 이거 보관을 하고 운송하고 이거 굉장히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10만원
이하에서 좀 여러분들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이 10만원 밑으로 빠졌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여기 있던 분이 여기서 한번 매도 물량 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왔을 때 매도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있던 분들이 이제 여기서 한번 털어내고 다시 여기서 또 한번 털어내고 또 3차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단기로 봤을 때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지금보다는 여기 위치보다는 훨씬 더 세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결국에는 이 위에 계신 분들은 이 13만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현금을 여기에 묶지 마시고 좀 다른 데 15만원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다른 데에 좀 현금 투자를 해서 수익적인 부분으로 걷어 나가셨다가 결국에는 뭐 제넥신이 올라올 때 그때 같이 비중을 추가해서 평단 관리해서 좀 빠져 나오시는 거를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코로나랑 엮여 있어서 지금 주가가 빵 뛰었다가 올라갔다 빠졌다가 이게 갑자기 심한 건데, 원래 이런 정도의 회사는 아니었어요. 코로나랑 묶이면서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뭐 바이오 회사로 변경이 됐는데, 자,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10만원에서 9만원 사이 이쪽이 좀 적정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넥신은 뭐 코로나 이거 말고도 좀 항암 면역 관련 치료제랑 이제 항체 융합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인정을 받은 좀 단백질 치료랑 이제 유전자 기반 치료 백신이랑 의약품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임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좀 하이루킨 7에 대해서 좀 투여랑 이제 흑색종으로 분류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품 투어를 하고, 임상 실험 결과도 좀 그동안 생각보다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회사는 여러분들 코로나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라인 자체를 갖고 있고, 이 치료제 자체도 이 치매 치료제랑 좀 같은 신약을 주로 하는 사업체인 만큼 좀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제넥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고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투자를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도 회사 자금 있을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뭐 개발을 하고 백신 개발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세 차익 자체가 뭐 2천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돈을 뭐 그냥 뭐 회사 운영하는 데만 쓰질 않고, 당연히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매수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라인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를 믿고 좀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뭐 지금 당장에 코로나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굳이 막 급하게 뛰어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급하게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를 뭐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르는 거 말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보이진 않지만, 좀 신풍제약이라든지, 자, 신풍제약도 오늘 또 다시 한번 상승을 나오고 있는데, 자, 결국에는 뭐 신풍제약이 부활을 함에 있어서 뭐 진단키트 쪽에서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고,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도, 자,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위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 이 갭을
내려올 때 이 갭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할 수도 있다. 좀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뭐 메모를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내려오면은 어차피 갭 하락, 갭 상승 나왔으면은 여기서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를 하시고 좀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뭐 짧게라도 수익적인 부분 좀 챙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진풍작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돌아가는 순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딱 정해 드리는 게 있어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샀다가 10% 정도 수익 내고 다시 또 샀다가 10% 정도 수익 내고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장 자체 뭐 만도 이것도 수익적으로 냈고 S&T 모티브도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수익 냈고 그다음에 현대차 뭐 수익 중이고 또 우리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동차 관련해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양전기공업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15,5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매수를 한 주, 두 주라도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적인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아, 주가가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도 체크를 하시고 좀 생각보다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거 좀 매수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 자체도 뭐 회사 자체도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이런 것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